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람들이 부의 가시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하층민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 심하죠. 이걸 이제 과시라고 합니다. 과시. 특히 온라인에 과시하는 게 심하죠. 그 SNS로 뭔가 내가 좋은 물건 가지고 있다. 좋은 가방 메고 있다. 아니면 좋은 여행지에 가고 있다. 좋은 자동차를 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뭐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좀 내가 없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되거든요. 뭐 좋은 물건 안 가져도 되고 꼭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무리해서 간단 말이야. 저는 뭐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돈을 털어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내가 근본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꾸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제 떠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심도 안 하고 돈 많이 들어도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그래.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런 걸 소위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플렉스. 지른다고 해가지고. 근데 젊은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잖아요. 여러분도 젊었을 적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 없습니다. 돈 나갈 때 많잖아. 학생이면 이제 등록금 부담도 있고 학비 부담도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시국에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취업된다 하더라도 뭐 월급 많이 줍니까? 사회초년생한테 뭐 월급 뭐 어디서 많이 줍니까 이게? 뭐 전 국민이 전부 다 삼성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 빚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 30대 분들 중에 3분의 1이 돈은 없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빚만 있어요. 빚만. 그 왜 빚이 많아졌을까? 과거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빚이 더 많아졌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고 살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고 빚이 많아지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거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에라이 모르겠다. 아 몰랑.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걸 굉장히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좋은 스마트폰 안 가져도 돼요. 아이폰 안 가져도 돼. 저 지금 갤럭시 노트 8 씁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고 댕겨요. 아니 좋은 스마트폰 쓴다고 해서 뭐 내가 좋은 회사 취업합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벌리나요? 오히려 좋은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안 모이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뭐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좋은 자동차를 대출로 구입한 것 때문에 매달 허덕이잖아. 여자분들 좋은 명품백 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예뻐지고 좋은 여자로 둔갑되고 갑자기 남자 꼬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써도 되는 신용카드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할부의 세계에 빠지고 할부를 못 갚다 보니까 일몰빙의 세계에 빠지고 일몰빙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빚이 잔뜩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통을 뚫게 되고 악순환 연속이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부의 가시는 부자들만 해야죠. 부자들만 가진 사람들만 해야죠. 아니 웃긴 게 돈도 없는 사람이 부의 가시라니까 문제 아니야. 돈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해버리다 보니까 돈은 없고 빚만 있고 미래에 답은 없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관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내가 돈 없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없이 살아야겠다. 물론, 이렇게 살면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좀 핀잔 듣겠지. 들으면 어때? 괜찮아. 대신에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빚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아. 대신에 내가 지금 버는 돈, 사치 부리는데 안 쓰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일일이 돈 쓰고 다닐 때 나는 돈을 모으면서 미래를 도모하겠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볼품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두고 봐. 내가 10년 뒤에는 그래도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갖추고 살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사람이 살면서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을 때도 옵니다. 여자분도 늙습니다. 늙고 나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 빚 있는데. 젊을 때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더 비참해져요. 왜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가 먹었는데 뭐 전성기가 찾아오고 갑자기 돈이 잘 물리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젊을 때 기반을 닦아놔야 나이 먹어서 그나마 좀 돈 좀 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아까림도 못하는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층민에서 사는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30년 뒤에도 은퇴 못하고 설거지 알바하고 공원 잡초 뽑는 알바해야 되는 삶에서 탈출할 생각 안 하는 걸 부끄럽게 얘기해야 할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층민에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이 하층민의 삶에서 탈출한다. 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에 탈출한다.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하층민에 사는 이유는 남들이 못 가진 거를 못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층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난 이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동네에서 떠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건 그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돈이 없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조상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 사실 고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기왕 고생할 거면 젊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기왕 고생할 거면.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더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골병 들어. 젊을 때는 체력이나 근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데 나이 먹어서 하면 몸이 축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고생을 안 하고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고생을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생을 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고생을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고생은요, 정말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얘기하는 노동. 저도 뭐 여러분들 밤새가며 일하는 거,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적당한 고생은 필요해요. 적당한 고생은. 세상 사는 게 다 고생이야. 고생인데 요즘엔 너무 젊은 친구들이 고생 자체를 좀 경멸하다시피 하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 근데 편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실력도 없잖아. 근데 무슨 편하게 살겠다는 거야. 아니, 가진 게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고생하면 돈을 벌잖아요. 전문직 종사자도 고생하면서 돈 벌잖아. 쉽게 돈 법니까? 아니죠.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런 직업 가지고 나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상대하고 어려운 수술 같은 거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막상 그분들이 받는 고충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을 할 거면 한 살이 일찍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의 가시에 빠져 있다가 돈 없어가 나이 먹어서 고생하자. 그러면 아유, 나이 먹어서 이 짓거리 해야 되나. 아, 나이 먹으니까 몸도 축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언제까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숨 쉰다니까. 우리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기반을 닦아놔도 나이 먹어서 좀 놀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돈을 적게 벌면 되잖아. 편안히 하면 되잖아요. 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편안히 해도 되지. 기반 닦아놨으니까. 이게 30년 뒤에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30년 뒤에는 없던 사람들이 좀 갖추고 살면
이제 돈 좀 갖췄으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좀 취미생활도 가지면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면 사는데, 젊었을 때 이제 플렉스 했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 돈이 없으니까 계속 쪼들리니까 어떻게 돼? 나이 먹었어도 뭐 이용직으로 일한다거나, 아니 돈 때문에 계속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거나, 어, 집 같은 집안이 뭐 쪽방촌 같은 생활 한다거나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니 노숙자로 생활한다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한 젊은 사람들이 20년 뒤면 노숙자도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 그래도 노숙자한테 많이 퍼주거든요. 많이 퍼주는 거든. 서울에 노숙자가 많죠. 엄청 많죠.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노숙자가 좀 눈에 가시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많은지 아십니까? 노숙 생활이 할만하니까 많은 겁니다. 왜 할만하냐? 밥을 다 주거든요, 밥을. 후원단체 같은 밥을 주고. 근데 요즘에는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단체 이제 지원도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준다 하더라고. 밥 대신에 빵하고 우유 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밥을 줬는데. 워낙에 이제 요즘에 후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노숙자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럼 노숙자도 예전같이 이제 부귀경화를 못 누린다는 거. 물론 부귀경화 얘기하기 웃기긴 하지만 지금처럼 못 퍼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노숙자 점점 많아질 겁니다. 아까지 못한 사람들 미래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역이나 저 인천 부평역 가면 많이 보이는 거야. 요즘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원래 노숙자가 원래 장년층이 많았습니다. 장년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청년 노숙자가 많아지고 있다. 청년. 20, 30대 노숙자.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노숙하고 있는 건 특징이 뭐냐, 빚이 다 있어요. 빚. 다 빚쟁입니다. 뭐 카드 빚이든 사채 빚이든 아니면 코인 빚은 다 있어. 지금 빚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빚 있는 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서울역과 부평역이 자주 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0년에도 은퇴 못하고 설거지 알바하고 공원 자체 뽑는 알바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이건 또 한번 생각해봐. 그럼 설거지 알바는 아무나 뽑아줄까? 하고 싶다 뽑아줄 거야? 저것도 설거지를 잘해야 뽑아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 그러면 노인이 너무 많아요. 그 노인끼리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야.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설거지 알바? 저거 하고 싶어도 못할걸? 장담하는데. 지금도 어르신들 그 공공근로 같은 거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 자리 다퉈 나갑니다. 경비 같은 것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잖아, 지금. 지금 그런 형국인데, 우리 젊은 사람이 노인 되잖아요. 한 30년, 40년 되잖아요. 그때는 설거지 알바 하잖아요. 한 명 하는데 어르신들 막 100명씩 있고 그렇다니까? 설거지 조금만 못하잖아. 그럼 잘린다니까요. 아, 어르신 설거지 잘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속도 못 쳐내면 어떡합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네. 다른 분 써야겠네요. 일 그만하시고 이 돈 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설거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깨끗하게 리드미컬하게 해가지고 안 밀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속도가 느려봐. 그럼 써주겠습니까? 안 써준다는 거죠. 공원 잡초 뽑는 것도, 이것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경쟁 치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쟁 치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 나중에 가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설거지나 공원 잡초 뽑는 것도 아무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때는 뭐 노인 인구가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퍼주겠지. 지금도 못 퍼주는데 나중에 가서 퍼주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젊은 사람도 인구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정부에 뭔가 복지로 기댈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대고 싶은 건 나 자신뿐이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후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자. 그러면 우리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몇 세까지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모으면 내가 은퇴할 때쯤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을까? 이 돈 가지고 얼마까지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거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직장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할 때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허튼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노후 단계로 가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허튼 데 돈 쓰지 말고요. 돈 아끼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모으시기 바랄게요. 빚은 빨리 갚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